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플랫 플레이트의 그 경계층 유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해석할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체역학 시간에 그 외부 유동 파트에 가면 다음과 같은 이제 어떤 이제 경계층 유동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아래 직선 부분이 어떤 이제 우리가 플랫 플레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정한 속도 V로 그 어떤 이제 유체가 이제 V라는 유속으로 이제 평판 위를 유체가 지나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어떤 이제 유동 상태를 이제 보이게 되게 되고, 현재 이제 그림상으로는 이제 조금 그 어떠한 유동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크게 그려졌지만, 이제 실제 이제 그 유동의 어떤 두께를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라고 하게 되는데, 이제 이 thickness의 값은 그렇게 큰 값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도 계속 어떤 유체가 속도 V로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어떤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동이 발생을 하지만, 이제 이 위쪽 어떤 그 프리스트림 구간에서는 그냥 계속 속도 V로 일정하게 이제 유동이 이제 흘러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XCR로 된 이 그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에 해당되는 이제 부분만 우리가 해석을 진행을 하기로 하고, 만일에 이제 어떤 천위 구간을 동시에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천위 구간을 통해서 터뷸런트까지 넘어가는 것을 이제 구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그 CFD 전문가처럼 이제 일일이 코딩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용 코드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난류 모델을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난류 모델 중에서는 이제 트랜지션 리전을 구현할 수 없는 난류 모델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을 염두를 해서 어떤 이제 이러한 천위 구간까지를 염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난류 모델을 여러분들이 또 신중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천위 구간 없이 터뷸런트만 뭐 계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뭐 K 엡실론 모델이나 그 K 오메가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는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라미나 그 바운더리 레이어, 즉 이제 라미나 이제 층류 경계층 유동만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난류 모델에 대한 것은 뭐 설명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평판에 대한 뭐 해석을 뭐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CFD를 이용하는 목적이 아니고, 뭐 어떤 뭐 자동차에 생기는 뭐 유동이라든지 혹은 뭐 비행기 같은 것에 생기는 유동을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영상들은 대부분은 이제 교육 목적의 그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트랜지션 리전까지를 고려한 이러한 그 유동을 뭐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또 터뷸런트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한 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또 경계층 유동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제 다양한 복잡한 수식과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유체역학 시간에 배우시면 되겠고, 일단 뭐 이론적인 것에 대한 것은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라미나 바운더리 레이어 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이제 차트로 그리는 것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프라블럼 같은 경우는 그 코넬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X축 방향에 이제 길이 값을 우리가 1m로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충류 바운더리 레이어로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레이놀즈 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외부 유동에서는 이제 내부 유동과 다르게 이제 레이놀즈 넘버의 수가 이제 더 큰 값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만으로 하기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만 정도로 하면 이제 충류 유동 1m까지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충류 유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이 길이에 따라서 이제 레이놀즈 수는 이제 앞서 우리가 그 바운더리 레이어의 어떤 속도 프로파일이 진행되는 그 그림을 보았을 때 계속 이제 속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레이놀즈 수는 변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어떤 뭐 천위 구간이라든지 난류로 변하지 않는 이제 최대값이 우리가 이제 만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도 이제 이 끝단에서의 그 레이놀즈 수가 이제 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가 이제 어떤 계산 유체의 그 물성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공기로 진행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이제 이 물성치를 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 균일한 그 유체 속도는 이제 1m/s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물성치를 준 것은 어차피 또 비스코시티에 의해서 우리가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제 충류 유동을 으로 이제 가정하기 위한 이제 물성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레이놀즈 넘버를 계산할 때 밀도라든지 이제 비스코시티 값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레이놀즈 수를 이제 만으로 맞추기 위한 물성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1m로 주어졌지만, 이 구간에서의 속도는 이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레이놀즈 수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일단 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점에서의 속도도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오메트리를 이제 작성하기 위한 이제 프리 어널리시스 부분에 가보면, 다음에 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델타 값은 그 바운더리 레이어 thickness라고 했었고, 이제 바운더리 레이어의 이제 두께 값을 이 식에 의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끝단에서의 그 레이놀즈 수의 값을 우리가 만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끝단에서의 길이 값은 이제 1m이므로 이제 x가 이제 1m가 들어가고,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델타의 값은 이제 0.05m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해석을 통한 계산을 통해서 이제 한번 실제로 0.05m가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0.05m가 나온다라고 하면, 실제로 딱 정확하게 이제 0.05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딱 보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값보다 더 큰 값으로 계산 도메인을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작성을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제에서는 뭐 0.5m로 뭐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어떤 프리스트림 라인을 그 뭐 어디까지 뭐 보느냐는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즉 이제 뭐 그냥 1m 1m로 해도 상관은 없고 어차피 이제 이 델타보다만 크게 이제 계산 도메인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계산을 진행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재 이제 이 2D로 되었을 때는 이제 이 평판의 길이, 즉 이제 어떤 폭을 이제 결정이 되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정확한 이제 값과는 조금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유체역학 시간에 배웠던 이제 경계층 유동에서 뭐 계산하는 식들도 결국은 이제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제 어프록시메이션 한 값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해석적인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근사값이기 때문에 이제 값들의 오차값은 이제 존재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뭐 수치 해석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어떤 이제 해석적인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으로 바꿀 때 생기는 또 오차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서 계산을 진행을 하고 이제 결과를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와서 먼저 이제 지오메트리를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금방 작성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D 해석을 진행을 할 때는 항상 평면을 이제 XY 평면에 스케치를 진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먼저 Z축을 선택해서 XY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 길이는 1m였기 때문에 1000을 입력해주고 세로의 값은 50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빠져나오면 지오메트리는 작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워크벤치로 돌아가서 이제 메싱 환경을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싱 환경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그 사각형이기 때문에 일단 메쉬에 가서 페이스 메싱을 굳이 진행을 안 해도 사각형 메쉬로 다 진행이 되겠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정렬 격자를 짜기 위한 페이스 메싱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메소드에 보면 이제 쿼드리 리터럴스라고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사각형의 메쉬로 이제 메소드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사이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메쉬를 진행을 할 건데, 일단 가로 방향으로는 이제 간격이 균일한 메쉬로 메쉬를 생성을 해주고, 세로 방향으로는 이제 이 플레이트 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경계층 유동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조밀한 메쉬를 짜고, 그리고 이제 이 스차이어 스트림 이제 프리스트림 구간은 굳이 뭐 메쉬가 조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큰 격자로 짜기 위해서 사이징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메쉬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쉬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앞서 우리가 그 바운더리 레이어 시크니스를 이제 어느 정도 값이 나올 거라고 계산을 해 두었기 때문에 만일에 뭐 0.5보다 조금 더 큰
값으로 이제 구간을 잘라서 이제 이 부분만 조밀하게 하고 나머지는 크게 격자를 생성을 해도 뭐 상관은 없겠고, 혹은 뭐 인플레이션 기능을 또 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단 인플레이션을 활용을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또 삼각형의 격자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러한 여러분들 메쉬를 짤 때는 사이징을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셀렉트를 이제 엣지로 바꾼 다음에, 먼저 이제 위에 엣지와 아랫부분의 엣지를 동시에 선택하고 사이징을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의 크기를 뭐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고, 넘버 오브 디비전스로 50개로 분할을 하면 전체가 이제 1m니까 일단 50개면은, 아니면 뭐 100개로 진행을 해도 상관없는데, 또 우리가 메쉬를 무한정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디비전의 값은 50으로 주기로 하고, 다시 이제 이쪽 엣지와 이쪽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사이징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디비전스의 값을 세로 축에는 이제 가로보다 조금 더 큰 수로 이제 디비전을 하기로 하고, 이제 분할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를 우리가 이제 일단 위쪽에 그 점점 갈수록 이제 작아지는 바이어스로 그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 옵션에 이제 바이어스 팩터로 줄 거냐, 혹은 이제 스무스 트랜지션으로 할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팩터를 주기로 하고, 바이어스 팩터의 값은 일단 한 60으로 주면, 일단은 뭐 60 정도로 주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을 이제 우리가 동시에 선택을 하면 다음과 같이 한쪽은 위쪽으로 조밀해지고 한쪽은 아래쪽으로 조밀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뭐 줘도 어차피 이러한 사각형 모형에서는 뭐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제 형상이 조금 복잡하게 가면 또 균일하게 줘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따로따로 주면 또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그 리버스 바이어스를 일단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플라이를 해주면, 이제 이 부분과 동일하게 우리가 아랫 부분을 우리가 이제 플랫 플레이트, 즉 이제 그 벽면 부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이제 이쪽 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메쉬가 촘촘해서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레이어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더 이상 우리가 메쉬를 조절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제너레이트를 클릭해서 메쉬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원래는 이렇게 딱 정렬되게 가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서 그 메쉬를 줬을 때 여기 이제 어드밴스드에 보시면 이제 비헤이비어를 이제 소프트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모두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각도가 이제 치지 않는 이제 정확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하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비헤이비어를 하드를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그렇게 이제 격자가 생성이 되면 또 에스펙트 레이티오의 값이 또 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메쉬를 짤 때는 특히 이제 CF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각형 메쉬를 짠다라고 하면 비헤이비어는 대부분은 이제 하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두 번째 이제 사이징은 소프트로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이 부분도 가능하면 소프트로 하지 말고 하드로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정렬 격자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격자 하나하나도 이렇게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가까울수록 어떤 이제 해석의 이제 결과값이 어떤 실제와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가로 격자 수를 이제 50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정사각형은 안 나오지만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밑으로 갈수록 또 조밀한 격자에 의해서 값이 또 정확한 정사각형을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가로 방향도 더 조밀하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더 좋겠지만, 굳이 이제 이러한 해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의미가 크게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격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격자를 계속 우리가 조절을 해가면서 결과값들을 이제 검토를 하면서 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조밀하게 짜서 진행을 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조금 덜 조밀한 격자로 계산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격자를 조밀하게 짜서 결과값들을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D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격자에 대해서는 크게, 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조금 더 이제 노드 수도 현재 3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충분히 이것보다 10배, 100배 정도는 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격자는 여러분들이 더 조밀하게 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한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하고 플런트를 이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앞쪽 부분은 인넷으로 입력을 해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좌표를 정확하게 보고 이쪽이 인넷, 어차피 또 반전이 되었으면 회전을 시키면 되긴 하지만 2D 해석 같은 경우는 XY 평면에 정확하게 작성이 되어야 플런트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좌표 축을 정확하게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또 글로벌 좌표계가 갑자기 또 이렇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쪽이 인넷, 이쪽은 아웃넷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플레이트라고 입력을 해주고, 위쪽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대칭 조건을 줄 것이기 때문에 시메트리로 입력을 하셔도 되겠고, 혹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었던 대로 파필드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번개 표시가 떴다면 이제 업데이트를 한번 진행을 해주고, 셋업을 더블 클릭해서
그 플론트 론처를 이제 실행을 한 다음에 더블 프리시전 프로세스의 수를 입력한 다음에 플론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론트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메시 체크를 한번 진행을 하고, 다시 메시 체크를 한번 진행을 하고, 콘솔 창에 이제 뭐 빨간색으로 된 뭐 알람이 뜨는지를 이제 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어차피 제대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렇게 간단한 또 지오메트리 형상이기 때문에 뭐 에러가 뜨는 일은 없을 것이고, 나머지 이제 뭐 솔버 타입은 뭐 프레시 베이스드, 앱솔루트, 타임은 스테디, 그리고 2D 스페이스는 어차피 아래 하단 부분이 이제 평판이기 때문에 플래너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에 가서는 비스커스 모델을 라미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테리얼스의 플루이드의 에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덴시티는 1로 입력을 해주고, 이 부분은 이제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1, 2의 마이너스 4를 입력을 해주고 이제 체인지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에어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물성으로 여러분들이 이름만 바꾸면 이제 새로운 물성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어차피 셀존 컨디션에는 뭐 유체가 에어밖에 없기 때문에 뭐 에어로 선택이 되어져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이번 영상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에어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일단 존 타입별로 이제 보기로 하고, 어차피 뭐 다 우리가 그 이름을 작성을 한 대로 이제 이 타입이 자동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단 인넷 부분에는 우리가 속도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디트를 클릭한 다음에 어차피 벡터 방향을 보면 이제 이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매그니튜드 노멀 투 바운더리로 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 뭐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또 정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컴포넌트를 활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시 이제 디폴트 값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속도는 이제 1m/s를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제대로 이 타입이 제대로 들어갔는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플랫 플레이트도 어차피 아랫부분에 우리가 조건은 이제 노 슬립 컨디션이기 때문에 노 슬립 스테이셔널리 월로 선택이 되어졌나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메소드에 가서 스킴은 커플드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러한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그 유체역학 문제는 심플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타임 메소드도 굳이 ON을 할 필요는 없겠고, 나머지 뭐 리스트 스퀘어 셀 베이스드 세컨 오더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수도 우리가 뭐 따로 고칠 부분은 없겠고, 뭐 리포트 데피니션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드래그나 뭐 리프트, 모멘트, 폴스 같은 것들을 따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추가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이러한 부분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가서 이제 레디듀어를 더블 클릭해서 일단 수렴 그 조건을 0.001이 아니라 000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모두 붙여넣기로 하고 뭐 체크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에 가서 뭐 하이브리드로 해도 상관없겠지만, 이제 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해서 굳이 뭐 컴퓨터 프롬은 뭐 선택을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어차피 뭐 다 00으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가 또 수도 그 트랜지언트를 체크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초기 상태를 이제 인넷 상태와 동일하게 이제 프리스트림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 상태를 초기 상태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인넷을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X 벨로시티만 이제 1m로 전체 이제 도메인 구간의 이제 속도가 이제 1m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되면 이제 하단의 어떤 그 플레이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속도 변화가 발생을 하는 거고, 어차피 또 우리가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번 해석에서는 이제 크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클릭을 해서 이제 조기화를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런 컬큘레이션에 가서 일단 뭐 체크 케이스를 한 번 더 클릭을 해 보시고, 뭐 특별하게 뭐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게 없으면 이제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터레이션의 값은 1000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우리가 CFD 포스트로 볼 것이기 때문에 CFD 포스트에서 따로 여러분들이 뭐 볼 그 물리량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뭐 해서 선택을 해서 이제 OK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학생용 같은 경우는 또 가끔씩 이러한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스태틱과 다이나믹 프레셔만 선택을 한 다음에 OK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앞서 이제 어떤 레퍼런스가 아니고 리포트 데피니션에 어떤 값을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넘겨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 혹은 뭐 플론트에서도 그 결과는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플론트에서 바로 뭐 확인을 할 수 있는 값들은 이제 바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잠깐 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